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환타님 모셔서 뜨뜻한 환타 인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환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냉장고가 없는 인도 환타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정말 냉장고가 없나요? 이젠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 그래도 뭐 이제 가끔 이제 아주 시골 내려가면 없는 데가 있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놓고서 네. 냉장고 값이라고 한 2루피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아, 냉장 가격을 예. 나름 합리적인데 그건. 아이 뭐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비하르의 과거, 비하르는 왜 비하르가 됐나?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가 됐나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비하르의 오늘 그리고 오늘. 이번 선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비하르 주선거가 아니라 네. 인도 북부 정치의 향방을 가르는 의미가 있는 선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인도 북부라고 그러면 보통 어디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힌디 벨트라고 하는 힌디어를 쓰는 북인도 평야시대인데 네네. 여기가 거의 뭐 인도 인구의 45% 정도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인도 하원이 네. 인구 비례로 표를 뽑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도 하원의 40%가량 이상을 이제 이 힌디 벨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인도로 장악하면 과반을 먹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게 이제 우타르프라데시랑 비하르다 보니까 예. 저 둘이 합하면 3억 되나요? 3억 넘어요. 3억 조금 넘죠. 넘네요. 예. 그렇네요. 3억 넘네요. 네네. 자, 오늘은 어마어마하죠. 비하르의 선거와 관련돼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죠. 네. 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1월 14일 날 선거 결과가 발표됐어요. 11월 14일 날. 참고로 인도는 이제 선거를 비하르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 했습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동네가 크다 보니까 선거일을 지정해 가지고 이제 뭐 남부지방은 뭐 다른 날하고 이제 북부지방은 또 다른 날하고 그래서 이틀에 걸쳐 투표를 해요. 네. 그럼 투표를 바로 개표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표일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14일이 이제 이번 비하르 선거 개표일이었어요. 네. 예전에 한번 지구본에서 인도 네. 선거 개표기 이야기를 한번 네. 해드렸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NDA 즉 이제 그 BJP와 니티시 쿠마르 연합의 압승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겼다가 아니라 네. 비하르 정치의 지형 더 나아가서는 북인도 정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모디 총리의 권력 누수를 막을 것이냐. 두 번째, 델리 테러라는 막판의 돌발 변수. 델리 테러.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2차 선거 전날이 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날짜가 참 공교롭죠. 저는 음모론을 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날짜는 참 이상하다. 날짜는 이상하다.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비하르를 수십 년 동안 이제 지배해온 카스트 방정식이 깨졌습니다. 이건 단지 이제 MI 연대, 그러니까 야다부와 무슬림의 연대뿐만 아니라 네. 니티시 쿠마르도 당연히 자기 카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소수 카스트예요. 한 인구 3%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야다부를 제외한 OBC 그리고 마하달리트라고 해가지고서 천민 안에서도 가장 낮은 천민들의 개그면들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니티시 쿠마르가 잡든 이제 랄루가 처음 만들긴 했지만은 네. 비하르의 선거는 카스트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자세히 보죠. 선거 결과는 예. 총 243석 중에 네. NDA 과반이 122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몇 개를 했냐?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다. 네. 자, 이번 선거가 왜 중요했는지는 인도 중앙 정치의 맥락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2014년 총선거로 가보죠. 네. 자, 모디는 소원이었던 3연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뭐 여기서 방송을 하셨지만은 상처뿐인 영광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왜 2024년이 이렇게 뼈아픈 기록이었냐 하면은 네. 2019년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2019년 선거는 BJP가 303석을 먹었습니다. 단독 과반. 그러니까 이제 543석이 인도 하원 총 의석인데 네. 272석이 과반이에요. 네. 근데 단독 과반을 해서 굳이 연정을 하지 않아도 이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텃세 부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때도 NDA라는 이제 연합이 여전히 있었는데 이제 모든 각 당에 각 당 하나당 장관 자리 하나씩 주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갑질을 한 거죠. 기여도가 다른데. 그때 말이 좀 많았었죠. 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시브세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또 막 그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맹 탈퇴하고 니티시 쿠마르도 그때 완전히 삐져가지고 나 입각 안 한다. 이 우리가 16석을 했는데 이게 네. 말이 되냐 해가지고서 막판에 그러다 이제 또 딴 인디아 연합으로 붙기도 했어요. 다시 또 NDA로 가긴 했지만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2024년 총선에서는 이게 240석으로 네. 떨어지면서 BJP 단독 과반이 실패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연정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연정이 엮였던 사람들이 하나라도 탈퇴하면은 정권 수립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큰 배부식 장관직을 나눠주지 못하고 이번에는 좀 많이 좀 이제 권력을 굽혔어요. 많이 배분했다. 예. 거기다 모디는 선거 캠페인 내내 앞기 마르짜 소빠르라고 해서 나는 400석을 할 것이다. 라고 400석. 호언장담을 했는데 240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투표함 열어보니까 사실상 패배였던 거죠. 근데 NDA 총합도 293석이에요. 그러니까 272석이 과반이다 보니까 턱걸이를 한 거죠,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독 정보 수립 당연히 불가능하고 연립 깨지면은 집권도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16석을 얻은 안드라프라데시 남부에 있는 텔루구 데쌈당이나 니티시쿠마르의 정당이 등을 돌리면은 정권을 그냥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일당 1장관직 원칙을 버리고 텔루구 데쌈당은 알짜 중에 알짜인 민간 항공부 장관직 플러스 알파. 네, 플러스 알파. 예, 그리고 니티시쿠마르는 지방자치부 장관 플러스 알파를 플러스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디는 권력의 핵심인 내무, 국방, 외무, 재무를 먹긴 했지만 네. 그러기에도 어찌됐건 모디는 좀 이제 야, 한물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우타르프라데시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렇죠. 참고로 UP는 그 모디가 바라나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입니다. 자기 지역이죠. 네. 참고로 UP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원 의석 543석 가운데 80석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UP가 이제 어디냐? 우리가 흔히 겐지스강 간다고 할 때 가는 바라나시, 네. 타지마할이는 아그라, 네. 그리고 90년대 이후 인도 정치의 폭풍의 눈인 아요디아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역, 정치적으로나 여러 네. 가지로. 게다가 이제 그 숱한 우여곡절 끝에 선거 직전에 라마 사원 개관식을 했어요. 드디어 밀어붙여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했잖아요. 그 모디가 직접 주관해가지고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표결집이고 선거운동이었거든요, 사실. 네. 이와 함께 바라나시 지역구에도 비슈아나트 사원이라고 네. 여기도 이제 황금 사원이라고 흔히 하는 사원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무슬림하고 부지를 좀 쉐어하는 공간이었는데 역시 싹 밀어버리고 새 사원을 지었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힌두여 다 모여라. 네. 이렇게. 근데 바라나시가 되게 오래된 건물이 많은 데인데 이게 아무리 좀 오래된 건물로 만들어 놓으려 하더라도 좀 너무 현대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전 되게 거슬려요. 풍경을 완전히 배려놨어요. 배려놨다. 네. 아무튼 그래서 UP에서 원래 62석이었는데 33석이 된 거죠. 반토막이네 정말. 그래서 이제 일당 위치도 빼앗기고 네. 이제 모디도 자기 지역구인 바라나시에서 2019년에는 48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네. 이번에는 24년에는 15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아이고야 아슬아슬했구나. 바라나시에서 모디의 이미지는 요새 되게 안 좋아요. 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모디가 그 황금사원 비슈아나트 사원을 재건하면서 그 유명한 화장터 있잖아요. 네네. 이 화장터를 전기로 바꾸겠다. 오. 근데 인도 사람들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그러니까 이야기 소위 말하는 아니겠습니까? 브라만들이 화가 나는 거고 그렇죠. 그 앞에 길을 뚫어가지고 광화버스 정류장을 화장터 뒤에 만들겠다 해가지고 완전 재개발 상태예요 지금 바라나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 요새 우리나라 종묘를 유네스코 말 많잖아요. 네. 바라나시는 아예 포기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러니까 바라나시가 유네스코가 아닌 건 좀 옛날에도 신기했고 지금도 신기한데 네.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그냥. 그 개발 근데 문제는 이제 개발 이론이 충돌하고 또 가트변에서 장사하는 수많은 노점상 뭐 짜이 장사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두 쓸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80년대식이군요. 지금 너무 깨끗해요. 깨끗하다. 깨끗하고 가로등도 있고 벤치도 있고 탈의실도 있어요 지금 바라나시에. 이야. 그리고 블럭 만들어서 수영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놨는데 예. 너무 바라나시 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래된 여행자라 뭐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패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스코어보다는 사실 모디가 왜 2024년에 패배했냐라고 말할 때는 UP에서 패배한 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비아냥이 모디에게 쏟아졌죠. 자, 그래서 모디는 이제 과거와 같은 절대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년 총선 이후로 벌어지는 각 주정부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야지 네. 모디가 한물 갔다라는 그런 이제 비아냥을 벗어날 수 있고 다시 절대 권력을 구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2024년 총선거 이후로 올 11월 비하르 선거 전까지 인도는 5번의 주정부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스코어는 3대 2예요. 3대 2. 그러니까 문바이가 있는 마하라슈트라와 그다음에 델리 외곽에 있는 하리아나에서는 네. 그리고 델리에서는 BJP가 이겼고 이겼고. 잠무 앤 카시미르가 10년 만에 선거를 하게 됐는데 잠무 앤 카시미르랑 자르칸드는 사실 비하르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야당 연합이 이겼습니다. 야당연합이 이겼고. 거기다가 비하르 선거가 되게 중요한 모디 입장에서는 자르칸드가 떨어진 게 상당히 발등의 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 때는 모디랑 이제 내무장관 아미트 샤가 거의 비하르에서 살았어요, 진짜. 필사적이었군요. 살다시피 했어요. 모든 지역구 다 돌았어요. 그래서 왜 비하르가 중요한지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해 그래서 주시죠. 이제 왜 비하르가 그럼 중요하냐?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미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모디의 북인도 힌디벨트의 공식은 비하르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UP까지 확장된 카스트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카스트에 의한 투표죠. 네네.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무조건 필승 방정식. 네네. 근데 이게 UP에서
한번 깨졌습니다. UP에서 깨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카스트가 아니라 힌두로 뭉치게 하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네, 기반으로 그렇죠. 해가지고서. 그리고 이 공식을 비하르에도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비하르 정식내에 뭐가 있냐? 내년에 웨스트벵갈에서 선거가 있어요. 웨스트벵갈. 웨스트벵갈은 70년대부터 20년간 공산당이 집권을 했고 통치했던, 예. 지금은 마네타 바마르즈라고 하는 트리나물당이라는 이제 리버럴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웨스트벵갈은 다녀봐도 알지만은 지역적으로는 북인도라고 하지만 정서는 남인도 정서예요. 그러니까 타밀만큼이나 벵갈 사람들의 자부심이 강하고 그렇죠. 벵갈 사람들의 어떤 그 그렇죠. 자존심이 타고르의 자부심이 있죠. 예. 고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BJP가 접근을 거의 못하는 지역이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BJP가 약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네타 바바라즈를 이기고 웨스트벵갈에서 집권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웨스트벵갈이 떨어지면은 오디사주는 웨스트벵갈 영향권입니다. 쭉 그렇게 도미노처럼 그렇죠. 연결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안드라프라데시는 남부에 있는 지리를 잘 모르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한가운데 남부에 있는 네, 가운데. 남인도에 속하는 안드라프라데시는 지금 이미 BJP, 그러니까 NDA가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남아 있는 건 어디냐? 까나타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벵갈루루가 있는 타밀과 깨랄라.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아성과 드라비디아 민족주의의 아성과 공산당의 아성인 깨랄라만 점령을 하면은 예. 모디가 천하통일. 원하는 힌두투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하통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러기 위해서 비하르 선거가 되게 중요해요. 비하르는 과거에 벵갈과 한 주였어요.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다가 분주가 된 지역이다 분주가 보니까 되니까 영향이 이 서로 주고받는다. 비하르와 웨스트 벵갈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UP에서 비하르로 다시 예. 웨스트벵갈로 이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쭉 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사로 넘어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모디가 꿈꾸는 BJP가 꿈꾸는 강력한 인도, 강력한 인도. 목가적이고 여성적인 간디의 인도가 아닌 네. 이제 BJP의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꿈이 완성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반드시 선거였어요. 이겨야 되는 선거. 그리고 비하르에서 이긴다라는 말은 드디어 카스트 방정식이 깨진다는 얘기다 보니까 사실 이 카스트 방정식이라는 거를 돌려서 말하면은 이게 드라비디안 방정식이나 벵갈리 방정식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갖다 모두 힌두를 치환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통일된 논리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옛날에 한국의 그 삼김시대 시절의 그 지역 정치 같은 느낌이긴 한데 훨씬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각 지역마다도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제 색깔들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정당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분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보면은.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냥 인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 전국시대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각 지역에 패권자들이 있고. 예. 그렇죠. 일본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역색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인도가 사실 되게 많이 매칭이 돼요. 일본으로 보면 이해가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분들이 이제 인도를 열심히 잘 연구하시나? 근데 거기가 뭐 원래 연구 아시아 모든 나라 연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그렇긴 하네요. 예. 네. 자, 야당을 볼게요. 네. 야당의 핵심은 이제 랄루 프라사드는 이제 물러났고 네. 아들인 테자부 야다부라는 분이 이제 RJD 랄루 프라사드 야다부의 정당을 이제 지휘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인도 국민회의가 숟가락을 얹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연합은 네. 지난 총선은 인디아 연합이었는데 네. 지금은 마하가트 반단 대동맹이란 뜻이거든요. 이름은 멋있다. 네, 마하가트 반단 영맹입니다. 네. 참고로 테자스위 야다부는 아빠보다 훨씬 나아요. 음. 일단은 랄루의 약간 촌스러운 선동적 이미지가 아니라 네. 실리적 이미지고 지난 총선 때 테자스 야다부의 정책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비하르에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였어요. 오, 일자리. 이거를 재탕하면서 네. 한 가구당 한 사람의 정규직을 넣어주겠다. 아, 이건 좀 많이 나간 거 아닌가? 그거 많이 나갔죠. 근데 인도 정치가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제 아버지스러운 이 카스트 정치 대신 네. 경제 이슈를 들고 나왔고 사실 또 비하르가 청년 실업은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요. 북인도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파트너인 콩그레스인데 국민회의죠. 네. 이 국민회의가 과거의 영광에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망했는데 제가 보기도 망해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지들이 맏형인 줄 알아요. 거기다 비하르는 인디라 간디 시절에 인디라 간디가 실각한 뒤에 비하르 홍수를 3일간 밀림을 뚫고 이제 막 흑투성이 돼가지고 가면서 네. 그 사진이 찍히면서 인디라 간디가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회의로서는 이 비하르가 또 되게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난 이제 2020년 선거 때 네. 콩그레스가 우겨서 이 선거연합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구에 이제 선거연대다 보니까 한 당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권 단일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곳에 출마를 했어요. 343 지역구 중에 네. 70곳을 받았으니까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20% 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19석을 먹었습니다. 승률이 27%예요. 아, 이거 좀 다 영 아닌데. 근데 RJD는 네. 45%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그 같아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5년 선거는 이제 결과를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61곳을 또 우겨가지고 먹은 다음에 네. 6석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때문에 망했어요. 민패당이군요. 민패당. 민패당.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RJD 입장에서도 콩그레스 기본표가 있다고 늘 믿고 있고 이 콩그레스가 대중들은 지지하지 않는데 지역 조직은 있는 거예요. 집권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조직 힘을 믿고서 밀어붙이니까 계속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항상 선거 때 보면 막판 숨어 있는 표가 나올 거야. 그렇죠, 그렇죠. 샤이 표가 등장할 거야. 사실 간디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말하는 간디지 인디라 간디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사실 RJD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콩그레스가 원체 인기가 없고 지금 뭐 이제 그 가문의 이제 네 번째인 라훌 간디, 네네. 다섯 번째구나. 라훌 간디도 인기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막 사람을 몰고 다니는 이런 이미지는 전혀 정말 아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네.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콩그레스 찍는 기권한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콩그레스는 계속 갑질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 10%로 이제 진짜로 망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니티시 꾸마르는 뭘 했냐? 뭘 했어요? 이 우리의 빨뚜 꾸마르. 제가 빨뚜는 변절자란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부르냐면은 니티시 꾸마르가 지난 총선에 계속 그 NDA,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연합이었잖아요. 근데 장관직을 안 주면서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막판에 야당 연합인 인디아로 갔다가 예. 지난 선거 직전에 다시 NDA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대혼란에 빠뜨렸어요. 선거 정세 자체를.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빨뚜 변절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철새 뭐 이렇게 이제 부를 만한. 그렇죠. 예. 자, 니티시는 여기도 이제 20년째 집권이에요. 그렇죠. 랄루 프라사드 야다부 능가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하고 뭐 어디나 그렇지만 현역에 대한 프로핏보다는 약간 거부감이 더 많잖아요. 갈아보자가 좀 예. 많잖아요. 그래서 2024년 총선거에서도 비아르 득표율을 보면은 랄루 프라사드 야다부의 RJD가 22.14%로 준의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뒤집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정권 재교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니티시 쿠마르가 뭘 하냐? 현금 뿌리기를 하는데 물론 인도 선거에서 현금 뿌리기는 네. 늘 있는 테마예요. 네. 근데 이번에 정말 세게 나갑니다. 일단 18세 이상 64세 이하 모든 여성에게 만루피를 꽂아주겠다. 남성들은 안 주고 남자들은 안 줍니다. 여성들만.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 750만 명한테 선거 전에 꽂혔어요. 오. 그래서 그 인증샷을 계속 보여주고 이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다. 그렇죠. 근데 이 만루피가 네. 우리야 뭐 16만 원이긴 하지만은 네. 여기가 1인당 1년 GDP가 6만 8천 루피인 동네예요. 두세 달 그러니까 한 석 달치 생활비입니다. 예, 석 석 달 달 생활비를 생활비입니다. 그냥 꽂아줬다. 그냥 꽂아줬고 네. 거기다 빈곤선 이하 940만 가구한테 네. 상환 의무 없는 보조금으로 20만 루피를 꽂아줬어요. 이거는 그냥-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예. 안 갚아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안 갚아도 되는 게 되면 대박이죠. 무이자도 아니고. 저 940만 가구도 다 여성한테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역시 여성들은 뭔가 할 거야라는 또 그런 신뢰가 그렇죠. 있나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 플러스 현금 정책인데 네. 그러니까 이 현금 여기다 복잡한 서류 절차도 없이 네. 그냥 담보도 없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제 남편 통하지 않고 자기 개인 통장으로 인도가 또 디지털인 통장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다 있죠. 글로 바로바로 송금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표가. 당연히. 아니 뭐 저 일주일치만 해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움직이는 판인데 석 달치 생활비 플러스 사업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20만 이제 루피씩 주면. 야다부 남자들은 네. 야시 우리가 그래도 남이가 이러면서 야다부에 찍으러 했지만은 네. 여성들은 조용히 나와가지고 이제 입금 문자를 보면서 투표장으로 향했죠. 그럼 이분들이 뭘 찍었겠어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군요. 네. 현금 살포.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은 여성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번에. 받은 만큼은 찍어준다. 네. 자, 물론 이제 야당인 이제 RJD 테자스 야다부도 이제 반박을 했어요. 이런 현금 살포는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뇌물이다. 뭐 자기들은 안 했나? 사실 비아르에서 뭐 그러긴 했지만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얘기예요. 지속 가능성.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포켓에 꽂아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이제 뭐 사망할 거 아니냐. 쓰면 없어지는 건데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나는 합리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원체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이게 먹히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내 자식에게 있는 것보다는 당장 나한테 꽂힌 현금이 중요한 그럼요. 생기다 보니까 거다가 이제 비하르 주 자체가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성들한테 진짜 만루피를 꽂아주면은 이게 주 재정의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를 쓸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과장해서 추산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적게 과소 추산하는 사람들은 4에서 5%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과대 계산하는 사람들은 뭐 15% 2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수천거릴 만큼은 썼다. 저도 뭐 이건 경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당장 이제 쌀떡이 비는 유권자들한테는 네. 이제 뭐 누굴 찍을지 정해진 상황인 거죠. 그런 건. 예. 그래서 개표 결과 나오자마자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바보가 됐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선거는 딱 그렇죠, 복잡한 뭐. 이야기 할 필요 없다. 네. 그래서 비하리의 오랜 선거군이었던 카스트가 성별 연대로 붕괴되는 순간이 된 거죠. 여성들이 판을 엎었군요.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네. 여성 투표율이 이야. 71.6%고 남성 투표율이 62.8%, 8.8%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근데 저 밑에 보면 심지어 무슬림 가정에서도 예. 네. 그 무슬림 지역에서 예. 그 NDA 표가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유세 기간 내내는 사실 인디아가 선전할 거라는, 그러니까 마하가트 반단이 선전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던 게 그 테자스위 야다브가 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지상전에서 꽤 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유세 몰고 다니고 사람들도 몰고 다니고 네. 그 흐름은 잡았다고 다들 오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물밑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완전히 진 거죠. 조용히 들어온 현금. 그렇죠. 여기서 졌다 이제. 그래서 현지 언론 출구 조사도 참고로 인도도 우리나라 선관위처럼 이제 지역별로 누굴 찍었는지까지 나와요. 네네. 선거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이제 그 출구조사 데이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출구조사 데이터도 이제 뒷받침을 하는 게 실제로 인터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RJD 찍으라고 했지만은 나는 니티시를 찍었다. 답한 여성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건 내 돈이야. 이거군요. 네. 보면. 심지어 야다브카스나 무슬림 여성들도 이제 니티시 쿠마르를 찍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내 표가 분산되는, 인도는 사실 이제 가부장사이다 보니까 아빠가 찍어 이러면 좀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도 언론이 표현을 하냐면은 니티시 쿠마르가 깔아놓은 현금의 융단위로 여성들이 걸어갔다. 표현은 멋있다. 참. 인도는 늘 문학적이죠. 어쨌든 뭐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네. 이번에는 이제 집권 여당 세력이 승리를 거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보면. 또 선거 전에 이제 논쟁이 많았는데 일단 유권자 명부로 인한 배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영국식이다 보니까 유권자 등록을 해야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와 달리. 예. 근데 유권자 명부 재갱신을 20년 만에 비하르에서 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 네. 이러면서 지금 얼마나 시끄러웠냐면은 그 등록된 유권자의 거의 10%가 날라갔어요. 허위라 뭐 이상하다. 뭐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일단 이주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남자들이 비하리에 거주지만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겠죠. 이제 나가 있는 경우가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망한 사람들이 일부 이제 죽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서 선거권이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 이걸 재개정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야당의 의혹에 의하면은 야다브 카스트랑 하첸 카스트 무슬림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삭제됐다. 자기한테 불리한 쪽 선거들은 유권자들은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다. 그래서 인도가 사실 부정선거 논란이 거의 없는 나라거든요. 의외로 그렇죠. 의외로 예. 요즘 되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라훌 간디 같은 경우는 대놓고 부정선거 얘기를 해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부정선거. 그러니까요. 이것도 네. 트렌드인 것 같아요. 트렌드입니다. 한국이 보면은. 정말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네. 그래서 이제 BJP는 이렇게 방치된 사람들 중에 네.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 사람들 인도인이 아닌데 투표권을 행사했던 경우가 있다. 이걸 출연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전쟁처럼 선거 반년 전부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되게 크게 납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문제가 좀 점화가 되면서 이게 약간 안보 문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중국인이 한국에서 투표했다 같은 개념이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휘발성, 아주 그렇죠. 만땅인 인도에서도 엄청나게 커졌죠 이게. 음. 그래서 7,420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470만 명을 삭제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도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야당 연합은 지금도 패배가 이것 때문에 패배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합주들 같은 경우는 5%가 날아간 셈인데. 그리고 무슬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8%까지 날아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거 결과 나한테 뒤집어질 이만큼 수 날아가면 있죠. 저쪽이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마이너스 1은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BJP는 비하르 이후에도 앞으로 있는 선거에서 모두 유권자 명부 실사를 하겠다. 밝힌 상황이고 이거는 장기적인 부정선거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유권자 이제 색출이 또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이미 이제 선거 이전서부터 삿바 싸움은 상당히 격렬했군요. 보면은. 네, 그 다음에 선거 당시 이제 논쟁은 이 정글라즈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자스 야다브가 아무리 경제 살리겠다라고 네. 해도 BJP와 니티시가 계속했던 게 너 정글라즈 시대로 돌아갈래?
다시 해가 지면 우리 딸들은 밖에 못 나올 텐데 그게 좋아? 라고 공포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 나이 먹은 이제 뭐 인도의 제 나이대 정도 되는 사람들 랄로 시대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찌됐건 니티시쿠마의 정치가 나아요. 랄로보다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참고로 청년층은 테자스 야다부 지지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니티시가 너무 많이 해먹었고 20년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테자스 야다부가 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층은 사실 테자스 야다부 RJD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약이었고 이제 NDA는 현금 살포란 거고 그 차이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그러니까 비하르주 2차 선거가 네. 11월 12일이었는데 네. 이제 10일 날 델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있었죠. 그때 사실 뭐 깜짝 놀라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다음엔. 그것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사실 인도에서 테러가 나면은 무조건 파키스탄이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누구도 파키스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전쟁을 한번 치러가지고 그런가? 잠무 카시미르에 있는 의사들이 의식화가 돼가지고 네. 이것도 사실 인도사에서 충격적이긴 해요. 다 의사들이거든요. 테러범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죠. 몰려서 테러리스트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잘 배운 사람들이 왜 테러리스트가 되는가라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그러다 심지어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폭탄 제조를 잘해서 무려 폭탄 재료가 2.4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게 발각돼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테러를 했다라고 지금 대략 결과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발각되지 않았다라면은 아요디아 테러가 계획돼 있었다고 인도 정부는 발표하고 있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테러들이 있었다. 아요디아는 이제 힌두 사원이죠. 비브리 사원이 네. 있는 네. 람 사원이 있는 지금은 곳이죠. 그래서 폭탄이 어디서 터졌냐면은 이 AI로 구성한 이미지는 잘못 네. 그렸고요. 이제 붉은 성이라고 하는 이제 델리 도성이죠. 델리 도성과 네. 이제 지하철역 사이에 이제 사거리에서 차량이 정체된 상태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15명이 죽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슷하긴 해요. 근데 너무 가까이 지금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얘가 아무리 다르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도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델리 테러가 비하르랑 무슨 상관이냐? 네. 비하르는 이주 노동자들의 땅이에요. 전부 다 딴 동네 가서. 딴 동네 가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비하르에는 지역 이슈보다 전국 이슈의 반응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뭐 비하르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지금 뭐 이제 디왈리 끝났으니까 농한기고 네. 다 이주노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델리, 뭄바이 그렇죠. 이런 대도시로.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그렇죠. 받을 수 거기다가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그러니까 음. 붉은성 바로 옆이 찬드니촉이라고 하는 구시장이에요. 올드마켓이거든요. 여기서 터진 것들이 좀 반응을 했고 거기다 모든 언론들이 다음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네. 계속 이 뉴스를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안보 이슈가 가는데 네. 안보 이슈가 생기면 누가 유리하냐? BJP가 유리하죠. 당연히 모두가. 유리하죠. 강력한 인도. 예. 거기다가 이제 BJP는 계속 국민회의는 무슬림 편들고 있고 테러리스트의 편이다라고 계속 지금까지 선전을 해왔는데 네. 당연히 국민회의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전날 계속 총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반격할 시간이 없이. 시간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재밌는 게 왜 그러면은 인도는 파키스탄의 파짜도 안 터뜨리냐. 네. 왜 그랬어요? 지금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는 모디가 이제 신두르 작전 이후로 앞으로 이제 테러에 파키스탄이 연관되면 무조건 전쟁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이걸 파키스탄에 팔을 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기 약속 때문에.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중재를 했다고 하지만 네. 이게 인도의 내부 사정을 해서 인정을 못할 뿐이지 중재를 하지 않은 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다시 파키스탄에 파짜를 꺼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지금 미국과의 무역 협상도 안 좋은데 네. 50%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0% 맞을 수도 있어요. 100%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앞으로 너무 날짱 공교롭긴 한데 앞으로 당분간 파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예, 그렇죠. 저도 인도가 테러가 났는데 피자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지금 한 20몇 년 보면서. 국내 정치가 또 그런 네. 변화를 만들어냈군요. 자, 그 테러 당일 바로 테자스 야답은 성명을 내서 이건 안보 실패다. 안보 실패다. 그러니까 카시미르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했으나 전혀 먹히지 않죠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일단 뭐 같이 욕해야 돼요. 이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강력히 유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결과는 NDA의 압승이었어요. 의석수만 많은 게 아니라 네. 내용에서 참새에 가까운 게 그러니까 일단은 MI 연대에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무슬림 17%와 야다부만 뭉치면 30% 먹고 들어간다라고 예. 했던 공식이 깨진 거고 이게 사실 니티시쿠마르도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자기 나름의 또 카스트 블럭이 있었거든요. 이거조차도 붕괴를 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야다부의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야다부들이 대규모로 이탈을 했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이탈을 여성들 했죠. 아까. 예. 그리고 안보 이슈에 의해서 무슬림표가 고립이 돼요. 무슬림표는 17%인데 네. 이게 카스트로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힌두로 뭉쳐버리면은 17%는 캐스팅 포트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고립이 돼버린 거고 심지어 무슬림 여성들도 예. 뒤집고만한테 표를 던진 상황이 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철연대 무조건 30 몇 %는 가져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붕괴를 해버리니까 현안 필승 공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래서 그럼 니티시쿠마가 이긴 거냐? 네. 이게 또 묘해요. 아니 이긴 거 아니에요? 자, BJP가 89석을 차지해서 1당이 됐고요. 아, 이제 니티시쿠마의 정당이 85석입니다. 네네. 참고로 비하르에서 예. 인디라 간디 시절을 제외하고 중앙정당이 카스트 정치가 시작된 이후에 네. 중앙정당이 일당이 1당이 된 건 처음이에요. 35년 만에 처음이에요. 거의. 내 본거지에서 파트너긴 하지만 딴 놈- 완벽하게 붕괴된 거예요. 카스트 정치가. 그래서 제주는 니티시가 부리고 네. 돈은 BJP가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은 이쪽에서 뿌렸는데 그렇습니다. 벌어간 거는 이제 BJP가 벌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내석 차이인데 네. 이게 정치적 함의는 거의 핵폭탄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북인도 정치 문법이 바뀐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날로 인해서. 주도권을 이제 비하르에서 이제 그 BJP가 잡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니티시는 그냥 빅브라더예요. 비하르에서 현재는 랄루에 이어서 계속 빅브라더 카스 정치의 대가들이 빅브라더를 하고 있고 BJP는 연립정부의 동맹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오야가 네, 바뀌었죠 이제. 예, 바뀐 거죠. BJP가 대장되고. 그러니까 이게 니티시가 사실 돈 뿌리는 정책도 설계했거든요. 니티시가 설계하고 돈도 니티시가 뿌리고 니티시가 여성을 투표장에 불러 모았는데 사람들은 BJP를 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카스트 대신 이제 힌두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먹히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것들을 또 BJP 차원에서는 인정을 했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동진 정책의 대성공이죠.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이 모디끼 개런티라는 건데 예. 이게 모디가 개런티 해준다, 보증해준다라는 보증해준다. 건데 예. 지난 총선부터 네. 참고로 이게 언제 처음 생겼냐면 까르나타카 주정부 선거에서 국민의회가 5끼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반치끼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5개를 우리는 보장한다라고 해서 개런티라는 워딩을 가지고 밈을 만들었어요. 네. 계속 개런티 노래도 만들고 요거를 BJP가 차용을 해가지고서 모디끼 개런티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거를 지난 했나요? 선거에서 그러니까 모든 나의 연립정부가 하는 약속들은 네. 모디가 보증한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티시가 공약을 날렸는데 BJP는 뒤에서 이 공약을 모디가 보증한다라고 한 거예요. 중앙 정부가 보증합니다. 그러면은 예. 누가 보스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JP 정말 선거 천재들이에요. 그렇네. 예. 제주는 니들은 없지만 자관 내가 승인했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는 모디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티시가 뿌린 뭐 만루피랑 20만 루피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근데 유권자들은 이게 과연 파산 직전에 우리 비하르에서 가능할까? 아, 나렌드라 모디가 지켜주겠지 이 약속을. 그래서 모디끼 개런티라고 해서 네. 선거 공약을 모디끼 개런티 카드라고 그래요. 이 동네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선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디 얼굴이 집회에는 간디가 있지만 신뢰 상징이군요. 보면. 그렇죠. 전단지에서는 아주 잘 팔리는. 그러니까 니티시가 돈이 어디 있어? 결국 모디가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먹힌 거고 BJP가 니티시 쿠마르 연대를 했지만은 뒤로는 이 흐름을 만들어낸 거고 이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하르라는 어떤 전통적인 그 지역 정치 문법이 이번에 완전히 붕괴를 했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모디는 이제 부활의 길을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니티시의 현금살포 정책이 이제 BJP가 비하르에 무혈입성하기 위한 일종의 트로이 목마 같은 게 돼버린 거죠. 내가 살려고 했는데 잠깐 남을 살려준. 그래서 니티시 쿠마르는 이제 주총리가 됐어요 다시 11연임을 했어요. 11연임을 했으나 예. 이제 제왕적 주총리도 아니고 이제 BJP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승인을 받아야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 비하르도 완전히 샤프란의 색깔로 덮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다. 뭐 정치인께서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해 주신 이 비하르 역사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초롱성 같은 구조였는데 그렇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좀 바뀌었는데 A와 B가 싸웠는데 A도 B도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이득을 챙겨가면서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이 또 미치는. 왜 한국도 보면 이게 정치를 잘하는 거랑 선거를 잘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물론 다르죠. 근데 BJP도 정말 선거를 잘해요. BJP는 원래 선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선거 정말 잘해요. 네. 뭐 조직도 그러니까 탄탄하고 논리도 잘 개발하고. 일단 RSS가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북인도 정치의 새로운 문법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35년 만에 카스트 정치와 만달 시스템이
만달이 붕괴했다는 건 이게 사실 비하르에서는 이 만달 시스템이 인해 가지고 온갖 정글라즈가 등장했지만 그러니까요. 또 하층 카스트 입장에서는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근데 이번에 공천된 사람들도 브라만들이 정말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달로 인한 개런 게 일종의 리저베이션 할당들이 많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만달이 붕괴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섣부르지만은 한 번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점점 금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법이 만달 시대는 갔다. 네. 만달 시대에도 카만달이라고 해가지고 힌두투바란 얘기하는 건데 이제 카만달 더하기 네. 수해 정치. 이 라바르티가 수해란 뜻이거든요. 수해 정치의 시대가 완성이 되었다. 정체성보다는 이제 이념 플러스 돈. 그래서 이제 북인도에서는 이제 우리 카스트가 뭉치면 이긴다라는 공식 자체가 아예 붕괴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상층 카스트한테 랄루프라사드 야다부가 이상한 말을 많이 했지만 뭐 도로 깔아서 머리우리 차도 없는데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 구조는 상층 카스트한테 절대적 유리한 구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은 네가 뭘 해줄 건데라는 것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그러니까 BJP가 만들어놓은 정치 문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죠. 모든 많은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라훌 간디가 무능하다는 게 여전히 카스트 정치 얘기만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은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년 3, 4월에 있을 예정인 이제 마마타 바네르지의 웨스트벵갈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 한 번의 인도 대회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모디가 BJP가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정말 이제 북인도라는 확고한 북인도는 끝나는 거죠, 이제 네, 진짜. 확고한. 왜냐하면은 이제 그 노스 이스트 지역 이제 서북 7개 주만 하더라도 아쌈은 이미 BJP 판이에요. 그리고 아쌈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주 작은 주들이 있는데 거기는 뭐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하원의석 2-3개 있는 네. 사람들이. 이 거대한 수억 명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제 유권자가 있는 그렇습니다. 북인도에서 확실하게 노선을 승인 받았다. 그래서 비하르는 그 랄루프라사드 야다부 카스트 정치를 만든 이후로 비하르를 보면 인도 정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하르는 못 사는 것에 비해서 진짜 정치 1번지예요. 어쨌든 북인도 정치의 가장 큰 흐름을 만드는 지역은 비하르였거든요. 그 비하르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 기존의 문법을 스스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바꿔나가면서 그럼 결국 인도 정치의 문법도 이제 앞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가 더 많이 퍼주느냐 플러스 우리는 어떤 내 소속감을 어디서 느낄 것이냐 내 카스트냐 나의 그렇죠. 종교냐 이게 이제 많은 유권자들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 정치의 모든 시계는 2026년 3, 4월을 바라보고 있고 다시 또 돌아가고 있겠군요. 네. 이 주 특집은 큰 인기가 없는 관계로 인도에 다시 좀 재미있는 사건이 난다거나 이런 아이템을 발굴할 때 한번 묻어서 또 몇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정치에서는 맨날 등장하는 비하르. 도대체 읽어봐도 도대체 왜 이러지라고 싶었던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아마 되게 재밌을 두 번의 방송을 해주셨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 해주실 분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얘기는 제가 그렇죠. 예, 어쨌든 지난번에 타밀나두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비하르도 그렇고 이제 인도의 극과 극 체험을 한 번씩 했으니까 다시 이번에는 보편적인 눈높이로 돌아가서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 인도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잘 해줄 거라 믿고, 네, 어쨌든 그동안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타밀나두 그리고 비하르와 관련된 이야기 겨우 2개를 했네요. 네. 나머지 이야기는 차차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인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테니까 환타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네, 우리 환타님도 건강하게 연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